이번 시간에는 자료 해석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까지 기초 확인학습 문제 그리고 심화 확인학습 문제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상 문제를 앞으로 3회 분량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저 뒤쪽에, 맨 뒤쪽에 보시면 AK 모의고사라고 하는 파트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자료 해석 1회 예상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밑에 나와 있는 뒤쪽에 풀이가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도표를 보고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풀이 과정을 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2번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대학교 문과대학의 각 학과 지원자의 비율. 자, 여기에서 특히 또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지원자 전체의 숫자가 주어진 것이냐, 지원자 비율이 주어진 것이냐, 항상 비율이 좀 상가시죠? 지원자에 대한 비율이 주어진 것입니다. 도표에서는. 자, 그래서 각 학과별로 2009년도 지원자의 비율, 2010년도의 지원자의 비율,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자 수가 아닙니다. 비율입니다. 2009년과 2010년의 전체 지원자 학생 수에 따라서 각 학과별 지원 학생 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2번 문제. 2010년 정치학과를 지원한 학생 수는 100명이었습니다. 문과대학 전체 지원자 수가 전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전체 지원자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정치학과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2009년을 대비해서 몇 명 감소하였는가, 지원자 수를 각각 구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총 지원자 수는 안 주어졌지만, 총 지원자 수가 안 주어졌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정치학과 지원자 학생 수 볼까요? 2010년 정치학과 지원자의 비율이 9.5%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 9.5%. 그러면 (0.09를) 곱했더니 2010년 정치학과 지원 학생 수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100명에) 0.05를 나눈다는 얘기는, 이거는 1000분의 95이기 때문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052명 정도 나올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2009년 지원자 수는 이 1052명에 2009년도 볼까요? 2009년도 정치학과 지원자가 11.6%였습니다. 11.6%. 그래서 이거 계산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계산 보류. 자,
2010년 지원자 수는 전체 지원자의 2010년 정치학과가 9.5%였죠? 인원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전년 대비 지원자 수, 2009년 대비 2010년 지원자 수는 (2010년의) 지원자 수에서 2009년의 지원자 수를 빼면 되는데 일일이 두 번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이 값을 빼면 되는데 1052명이 서로 공통인 숫자이기 때문에 두 번 계산할 것 없이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따로 처음에 이 값들을 계산해 놓지 않고 지금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한 다음에 1052명을 곱해서 보면 음수가 되겠네요. 볼까요? 1052명의 뒤에가 마이너스 0.021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2라고 나온다는 것은 역시 근사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22라고 나온다는 것은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22명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의 정치학과 지원수는 2009년에 비해서 22명 감소하였다.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문항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원 상승폭이 가장 높은 학과에 2010년 인원수가 216명일 때 문과대학 총 학생 수는 몇 명인가? 자, 여기에서 문장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문과대학 총 학생 수라면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 합격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도표에서는 지원한 학생들의 비율만 주어져 있지 그 학생들의 합격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문장에 자 오류 오타가 되어 있는 부분 고칩시다. 전년 대비 지원 상승폭이 가장 높은 학과에 2010년 인원수가 거기에 인원수를 지원자 수가 이렇게 고쳐주시고 2010년 지원자 수가 216명일 때 문과대학 총 학생 수가 아니고 문과대학 총 지원자 수는 몇 명인가 이렇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문과대학 총 지원자 학생 수는 그러면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높은 학과를 먼저 조사해 볼까요? 위에 경영학, 정치학, 국문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기타 학과가 나왔는데 상승폭을 보면 경영학에서는 2009년에 13.3%, 2010년에는 12.5%, 0.8%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각 학과별로 조사해 보면 지원 상승폭이 가장 높은 학과는 신문방송학과로서 24.2%에서 27%로 2.8%포인트만큼 증가한 신문방송학과가 지원 상승폭이 가장 높은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신문방송학과에 2010년 인원수가 210명일 때 같은 요령이죠. 신문방송학과에서 총 지원자 수는 지원자 수에 2010년도 27% 지원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27% 지원했기 때문에 216명이 되겠네요. 여기 216명이라고 가정할 때, 그렇죠? 이거는 문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216명이라고 할 때, 그럴 때 지원자 수는 역시 216명을 0.27로 나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16에 27분의 100을 곱해야 되겠죠? 해서 보면은 약 8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자, 여기서 문장에 단 기타 학과는 제외한다라는 문장이 있죠. 그러면 전체 800명에서 기타 학과 학생 수를 빼야 되느냐? 그렇다고 보면 밑에 정답이 없죠? 그래서 이 단 기타 학과 제외한다는 이 문장은 전년 대비 지원 상승폭이 가장 높은 학과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타 학과를 제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원 상승폭이 가장 높은 학과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타 학과는 제외하고 경영학, 정치학, 국문학, 신문방송학, 무역학과 중에서만 지원 상승폭이 가장 높은 학과, 그래서 신문방송학으로 결정을 하고 문제를 다뤘습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전체 인원 그대로 800명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다음에 4번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실제로 20문제를 주어지고 25분에 풀어라 라고 했다면 이건 좀 난감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일일이 다 계산하다 보면은 더군다나 계산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계산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대비해서 다른 문제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풀고 개념적으로 얼른 확인해서 풀어서 시간을 절약해 둬야 이런 종류의 문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간단한 문제들은 얼른 개념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도록 하시고,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수치라면 끝까지 구해줘야 되는데 다른 값하고 비교해야 된다면 끝자리까지 일일이 구하지 마시고 비교할 수 있는 자릿수에서 적당하게 근사값으로 빨리 처리하도록 하세요. 그런 연습을 자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씨는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K사로 통신회사를 이동했는데 요금제가 3가지 조건이 나와 있네요. 갑을, 병, 3가지 요금제가 각각 조건에 따라서 달리 주어져 있죠. 이때 가장 비싼 요금제와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그것만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또 한 달 통화료 차이 물론 빼면 되겠네요. 그런데 결국은 가장 비싼 요금과 가장 저렴한 요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 요금제를 모두 구해 주어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요금제를 구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월 120분씩 통화하고 월 60건 문자 메시지 발신, 그리고 문자 메시지 발신 요금은 한 건당 30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신 번호는 반드시 이용한다. 근데 이 발신 번호 반드시 이용한다는 내용은 밑에 요금제 항목별에서 발신 번호 제한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일단 봅시다. 자, 우선은 월 120분씩 통화하는데 항목에 무료 통화가 주어져 있습니다. 월 몇 분의 무료 통화. 그렇다면 120분 통화하는데 무료 통화를 제하면 유료 통화 시간이 나오겠죠.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갑, 을, 병 모두 120분씩 똑같이 사용하는데 갑을, 병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각 요금제 A씨가 120분씩 사용하는데 갑은 무료 통화가 월 10분, 그리고 을은도 월 10분, 병은 월 5분의 무료 통화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하기 때문에 무료 통화를 서비스하기 때문에 실제 유료 통화 시간은 갑은 110분, 을도 110분, 병은 115분.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표를 보시면 통화 요금이 주어져 있죠. 통화 요금 10초당 요금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초로 고쳐야 되겠네요. 초로 고친다는 것은 110분은 60을 곱해서 보면은
6600초. 이거는 6900초. 115분은 6900초.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조건이 그냥 1분당 통화 시간이 아니고 또 잘 보세요. 10분당입니다. 10분. 10초당. 10초당 통화 요금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값은 6600초인데 10초당. 그러면 660초당. 660초당. 자, 통화 요금이 10초당 통화 요금이 도표에서 19원으로 되어 있죠. 값은 19원. 을은 10초당 18원. 병은 690초에 10초당 18원. 그래서 각각 계산하면 10초당 값은 12,540원, 을은 11,880원, 병은 12,420원의 요금이 나옵니다. 다음에 문자 서비스가 또 남아있죠. 월 60건의 문자 메시지 발신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문자도 밑에 항목별로 보면은 월 20건, 15건, 10건에 대한 무료 문자가 제공이 되어 있네요. 무료 문자. 그러면 유료 문자 건수 모두 다 월 60건의 문자 메시지 발신을 전제로 했을 때 값은 무료 문자 10분 서비스, 을은 을도 10분, 병은 5분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유료 문자 건수는 50건, 을도 50건, 병은 55건이 되겠네요. 이 건수에 대해서 이제 문자 발신 요금이 또 다르죠? 그러면 값은 여기 유료 문자 건수가 값은 무료 문자 월 20건의 무료 문자 서비스를 하게 되네요. 잘못됐죠. 월 20건. 그리고 제가 도표를 잘못 봤네요. 다음에 을은 15건을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하네요. 그러면 45건이 되겠죠. 실제 금액을 내야 될 거예요. 도표를 제가 어디 도표를 봤을까요? 무료 통화 도표를 봤네요. 그 밑에 무료 문자 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정정하고 보면은 다시 봅니다. 유료 문자 건수는 값은 월 20건의 무료, 을은 월 15건 무료, 병은 월 10건 무료 했기 때문에 실제 요금 계산제에서는 각각 값은 40건에 대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발신 요금은 저 위에 조건에 주어져 있네요. 조건의 두 번째 줄. 문자 메시지 발신 요금은 한 건당 30원으로 한다. 그래서 각각이 30원으로 한다. 그래서 값은 1200원, 을은 1350원, 병은 1500원.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이 아니죠. 다음, 발신번호, 문제 조건에서 발신번호는 반드시 이용한다. 그런데 이 발신번호에 따라서도 값을 병이
갑은 발신번호, 결국 발신번호 제한의 서비스를 주는데 무료입니다. 을은 1,000원, 병도 1,000원. 발신번호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이 각각 또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값만 구해보겠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한 달 통화료는 한 달 통화료입니다. 이제 값만 구해볼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자, 갑은 10초당 통화요금 12,540원에 그리고 문자 발신 요금 1,200원에 그리고 발신번호 제한 서비스는 갑은 0원이네요. 갑은 무료죠. 그런데 이것만 계산해서는 안 되고 밑에 요금제 보시면 기본 요금이 있습니다. 자, 기본 요금 와, 또 뭐가 있나요? 맨 마지막에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까지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갑은 기본 요금이 19,000원 그리고 부가세가 월 23,000원, 2,300원 하고 모두 계산하면 35,040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을도 병도 전부 계산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 구해놓은 세 가지 항목에 기본 요금과 부가세까지 더해서 나머지 을과 병의 요금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통화료가 많은 것은 계산했을 때 갑이 35,040원이고 가장 작은 것은 병이 32,82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통화료 차이는 2,220원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표에서 위에 도표가 말하기 점수와 듣기 점수에 대한 이것도 도표가 주어져 있네요. 자, 두 부분의 성적의 총점이 상위 16% 안에 드는 응시자. 전체 학생이 100명이죠. 자, 전체 학생이 100명인데 이 100명의 상위 16%면 16명이 되겠죠? 그럼 16명은 어느 쪽에서 상위니까 말하기와 듣기 모두 다 100점을 받은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부터서 그 밑으로 쭉 16명을 조사해 보면은 말하기도 100점, 듣기도 100점 받은 학생이 몇 명인가요? 네, 2명이네요. 2명. 다음에 말하기는 100점, 듣기가 90점 또는 듣기가 100점, 말하기가 90점, 둘 중에 하나가 100점, 90점 이렇게 받는 학생, 하나는 100점, 하나는 90점을 받은 학생, 그 학생이 8명, 6명 해서 순서는 상관없고 결국 8명, 6명 해서 14명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벌써 16명이 돼버리죠? 그러면 상위 16%에 해당되는 학생의 두 과목을 더한 점수의 총 점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과목 모두 100점인 학생이 2명, 하나가 100점, 또 하나는 90점인 학생은 14명.
이게 상위 16%의 16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총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총점을 전체 학생 16명으로 나눈 값이 평균이 되는데, 계산해 보면은 이 쭉 계산해 보시고, 뭐 어려운 숫자 아니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191.25의 근사값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191점으로 얘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8번. 응시자 A는 듣기 성적이 70점, 말하기 성적도 70점. 그런데 두 부분의 성적을 합하여 등수를 정할 때 A보다 등수가 높은 응시자 A라는 학생은 듣기 성적이 70점. 쭉 가서 보시면은 듣기 성적이 70점. 그리고 말하기 성적도 말하기 성적도 70점. 뭐 어디에 있다고 칩시다. 다시 보시면 듣기 성적과 말하기 성적이 모두 70점인 학생이 속한 위치가 이 부분이죠. 듣기와 말하기 모두 70점인 학생이 속한, 이 A 학생이 속한 부분. 그런데 두 부분의 성적을 합해서 A보다 등수가 높은 응시자, 그러면 듣기도 70점 이상, 듣기는 70점, 성적이 높은 학생이니까 70점, 듣기는 70점, 말하기는 80점. 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A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은 듣기가 70점, 말하기가 80점인 학생에 해당이 되겠고, 또는 듣기가 70점일 때는 말하기가 80점 이상인, 듣기가 70점이었다면 말하기가 80점 이상인 그 학생 되겠죠? 그래서 듣기가 70점이었을 때는 말하기가 80점, 듣기가 80점이었을 때는 말하기가 70점 이상인 학생들. 따라서 이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보면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 부분.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다 확인해 보면은 61명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전체 100명이기 때문에 100명에 대한 퍼센테이지면 61%.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 새 기업의 남자 사원 400명에 대하여 현재 노동 조건에 만족하는가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가 회사, 나 회사, 다 회사별로 각각의 회사별로 12번 문항입니다. 각 회사별로 불만과 모르겠다, 만족이다 해서 전체 인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30가 회사의 불만이 34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 회사 인원수 122명에 대한 34명입니다. 다음에 나는 나 회사 인원수 142명에 대해서 73명이고,
다 회사 전체 136명에 대해서 71명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자, A번 문항을 볼까요? 이 설문조사에서 현재 노동 조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사람은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불만을 나타낸 사람이 각 회사별로 인원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때 이 불만을 나타낸 전체 인원수는 178명입니다. 그런데 전체 회사 전체 인원수가 모든 회사의 전체 인원수가 400명이죠. 그러면 불만을 나타내는 비율은 전체 400명 중에 178명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과반수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번은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 가장 불만 비율. 자, 불만 비율입니다. 불만 비율이 높은 기업은 다 회사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가장 불만 비율이 높은 불만이 수치가 34, 73, 71 돼 있는데 불만 비율을 한번 봐보시죠. 그러면 수치상으로만 보면 불만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것이 나번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나번은 142명에 대한 73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원수가 아니고 각각에 해당되는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비율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가 회사에서는 122명 중에 34명이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은 약 27% 정도 되겠고, 역시 분사값입니다. 나 회사는 142명에서 73명이기 때문에 약 51% 정도 되겠고, 다 회사는 136명 중에 71명이기 때문에 52%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만 비율이기 때문에 불만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다 회사이다. 맞는 문장이네요. 자, 10번.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적은 회사는 나 회사이기 때문에 나 회사가 노동 조건이 좋은 기업이다. 예, 도표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기다 칠판에 판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 수가 가장 작은 것이, 사람 수가 가장 적은 것은 나 회사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율로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럼 비율로 확인해 보면은 나 회사가 가장 적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도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다, 만족이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어쩔 때는 어떤 항목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고 어떤 항목에서는 만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 회사의 노동 조건을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C번 자체는 문장 자체가 별 도움이 안 되는 문장이고, D번도 만족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 회사가, 만족은 나 회사가 58명으로 가장 많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A번에서 설명했듯이 전체 회사 인원수 142명 중에 58명이기 때문에 각각을 모두 퍼센테이지로 비율로 따져보면은 만족이라고 답변한 회사는 가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 회사가 가장 좋은 노동 조건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만족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가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C번과 D번을 연관해서 보면 가장 노동 조건이 좋은 회사가 나 회사냐, 또 D번에서는 나 회사 자체가 만족이라고 답변한 회사가 가장 많은 나 회사지만은 비율로 따지면은 가 회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C번과 D번은 확실히 알 수 없는 얘기죠. 굳이 확인한다면 불만 비율이 가장 작을수록, 불만 비율이 타 회사에 비해서 작을수록, 만족 비율이 타 회사에 비해서
많을수록, 인원수가 아니고 비율로 따졌을 때 불만 비율이 가장 작을수록, 만족 회사가 가장 클수록 만족 비율이 가장 작을수록, 불만 비율이 가장 작을수록 만족 비율이 가장 클수록 해야 좋은 회사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라면 가회사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 C번과 D번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A번과 B번만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는 KTX 운행 요금과 새마을호 열차의 각 구간별 운행 요금이 주어져 있고요. 밑에 할인 구성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13번. 박 과장은 서울 본사에서 밀양에 있는 공장을 간다. 서울에서 동대구까지는 KTX를 이용하고, 여기는 KTX를 이용하고, 동대구에서 밀양까지는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하는데, 박 과장이 낼 운임은 총 얼마인가? 자, 조건이 있네요. 밑에 KTX와 새마을호 열차를 상호 환승하는 경우 새마을호 열차 운임의 20%를 할인한다. 상호 환승했을 때는 새마을호 열차 운임의 20%를 할인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실제 낼 비용은 80%를 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표상으로 보면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가는 요금은 38,600원이고 동대구에서 밀양까지 가는 새마을호 열차의 요금, 도표를 잘 보세요. 새마을호 열차 요금입니다. 그 요금은 7,200원인데 20% 할인했기 때문에 80%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금액을 서로 더해주게 되면 이용 금액이 나오겠죠. 44,360원의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4,360원. 다음 14번. 김대리는 9일 후인 월요일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열흘간 출장을 가는데 내일 예매합니다. 내일. 예매하는 시점 14번에서 자, 예매하는 시점 잘 보세요. 예매. 근데 예매와 동시에 결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일 후인 월요일에 출발하는데 실제 예매는 지금 오늘 하는 게 아니고 내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예매는 내일. 그러면 실제 이 결제하는 기간은 월요일까지 결제하는 기간은 문장 자체에서는 9일 후인 월요일에 출발하는데 결제는 내일 한다고 그랬으니까 실제는 8일 전이 되겠죠. 8일 전. 약간 좀 혼란스럽죠. 다음에 월요일에 부산에 가서 10일 동안 출장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면 월요일에서부터 시작했다면 10일이면 며칠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왕복표를 구입하는데, 그렇죠? 왕복표를 구입한다고 조건 나와 있죠? 그러면 돌아올 때 표도 한 번에 결제를 예매할 때 한 번에 결제하는데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며칠 전인가요? 자, 날짜를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서 월요일 수요일까지 10일 걸렸고 그런데 월요일에 8일 전이니까 이건 다 해서 17일 전이겠습니다. 18일 전이 아니에요. 여기 날짜를 한번 세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17일 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금을 확인해 볼까요? 자, 월요일 날 출발하는 것은 저 위에 KTX로 가기 때문에 KTX에 서울에서 부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에 KTX가 48,100원.
인데 할인 금액 봅시다. 할인 금액이 출발 8일 전에 예매하기 때문에 할인 금액이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월요일에 출발하기 때문에 5% 할인, 그러면 95%. 자, 돌아올 때는 역시 요금은 똑같죠. KTX 서울에서 부산까지니까 돌아올 때 요금은 똑같은데, 자, 이제는 예매 시점을 보면 17일 전에 예매하게 됩니다. 17일 전에 예매 도표를 보면은 17일 전에 예매라면 첫 번째 줄에 해당이 되고, 이용하는 요일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10% 할인이 주어지네요. 10% 할인. 그렇다면은 9%. 그래서 할인표를 다시 보면 8일 전에는 5% 할인하게 되고, 할인해주는 그 도표를 참고해 보세요. 17일 전에는 10%, 평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과 수요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평일 칸을 다시 보시면 10% 할인 금액이 있으니까 각각의 요금에 혼동되나요?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각각의 할인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서 보면은 88,985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20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은 계산량이 약간 요하게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산력에 있어서 꼭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걸 꼭 구해야 될 것입니다. 가구당 총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당 총 자산의 가구 수를 곱하면, 가구당입니다. 가구당. 한 가구당 자산의 가구 수를 곱하면 뭐가 되나요? 이게 전체 총 자산이 되겠죠? 전체 가구의 총 자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가구 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가구 수는 도표에 제시되어 있는 총 자산 맨 위에 되어 있죠? 총 자산을 가구당 총 자산 맨 밑에, 도표의 맨 밑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가구당 총 자산을 나눠주면 되는데, 이때 야 조심합시다. 총 자산은 단위가 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 그런데 가구당 총 자산은 단위가 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원으로. 자, 그렇다면 단위를 맞춰주기 위한다면 이 조로 되어 있는 것은 억원에 억원의 10의 3승이 아니고 10의 4승의 값이네요. 억원의 10의 3승 1000을 곱하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1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의 4승의 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풀이 과정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압구정 가구 수에 쭉 계산하면서 뒤에 1000이 곱해진 것이 볼 겁니다. 압구정 볼까요? 압구정 가구 수에 쭉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1000이 곱해져 있는데,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풀이 과정에 보시면은 1000이 아니고 10의 4승을 곱해야 됩니다. 따라서 10의 4승을 곱해야 단위가 억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과정으로 계산해서 보면은 이거는 풀이에서는 1000을 곱했기 때문에 1250가구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1250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상이었기 때문에 풀이 과정 보시고 도표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상 문제, 1회 예상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